명성황후 나는 조선의 부모다 이 말이 한 적이 없다. 미군령 시기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미군이 우리나라를 돕고 싶어서 도온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갑자기 좀 생각나네. 과학을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정영돈의 제목 없음 팀이 티치미 정영돈의 제목 없음 팀이 티치미 세 번째 선생님입니다. 우리 이덕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럼 배꼽은 왜 있는 거예요? 배꼽은 있어야죠. 애 때는 입이 있잖아. 탯줄이 입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탯줄이 입에 있으면 바로 먹는데 왜 배꼽으로? 위는 식도 위 소장은요 우리 몸의 내부일까요 외부일까요? 장기가? 위 내부에 뭐가 있어요? 그 우리가 우리 몸의 내부에 있다고 볼까요? 외부에 있다고 볼까요? 내부에 있는 거지. 외부죠. 왜요? 구멍이 뚫렸잖아요. 여기다 내가 손을 쑥 집어넣으면 아마 똥꼬로 쑥 나올걸요? 외부예요, 외부. 구멍 뚫리면 우리는 도넛 같은 거예요. 왜? 그럼 뭐 이게 내부야? 이 안에가 내부죠. 그렇잖아요. 여기다 손을 쑥 집어넣으면 저 아래로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넣어볼래요? 아니요, 그거 그거는 그냥 뚜껑 같은 거죠. 거기가 내부라면 그 내부에 혈관도 다 연결되고 뭔가 돼야 되는데 강한 막이 있죠. 피부가 있죠. 위 상피세포가. 그럼 내부는 뭐지예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내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아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입 해서 이렇게 위를 지나고 십이지장, 소장, 대장 지나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가 내부죠. 여기가 내부죠. 여기서 이제 안으로 흡수해서 갖고 들어와요. 이거 그 의학계 정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탯줄이 오느냐에 대한 대답이 요건 거예요. 입은 우리 몸 바깥이에요. 혈관으로 연결이 돼야죠. 그러니까 혈관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배인 거고. 아, 내부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요. 위는 외부네? 위 내부는 사실은 우리 몸 입장에서는 외부인 거죠. 환경을 우리가 pH 한 2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염산도 분비하면서 여기는 다 잡은 나의 물고기를 키우는 어장 같은.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보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소화액을 외부로 분비해요. 소장, 십이지장 거기로 이제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잘게 쪼갠 다음에야 흡수가 가능해요. 큰 덩어리가 우리 혈관을 못 들어오잖아요. 고기가 혈관에 떠다니는 거 못 보셨잖아요. 지방. 지방도 분해한 다음에 끌어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걸 안으로 끌어들이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쪼개야 되고 그 쪼개는 효소를 우리가 밖으로 다 분비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시경이 진짜 가늘게 연결해서 하면 입에서 여기로 볼 수 있겠네? 그럼요. 그래서 이게 먹는 내시경도 있잖아요. 이렇게 카드 하면 얘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똥 싸면 이제 거기도 주섬주섬 적어가지고 SD 카드 이렇게 진짜?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이게 내시경이 여기서 막 이럴 수 있겠네? 근데 이제 목표가 뭐냐? 이렇게 하려는 게 목표냐? 아니면 여기는 용종을 볼 거냐? 용종을 볼 거면 뒤로 넣으면 되고 아니,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그게 가능한지. 앞으로 집어넣어서 뒤로 빼갖고 이걸 뒤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뭐 내놔. 예를 들면 사람을 매달아 놓고 싶더라.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와, 자궁도 외부냐? 그러면 자궁. 그림 한번 그려봐 주세요. 어디까지 그려야 되지?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자궁 경부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안쪽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이제 난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나팔관 상부가 있을 거고요. 외부죠. 이만큼이 다 관입니다. 자궁경이 있잖아요. 배를 뚫나요? 안 뚫나요? 뭐 어떤 거요? 자궁경. 그게 뭐예요? 내시경처럼. 이 내부를 보는 내시경이 있을 거예요. 자궁 내부를 보는 내시경. 그게 배를 뚫고 들어가지 않고 질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궁이 어디 있는데요? 여기 안쪽에. 질 안쪽에. 여기가 자궁이에요? 네. 그럼 이게 외부야, 내부? 외부죠. 그럼 요 안은 내부네. 아기가 자라는 곳은. 아니죠. 외부죠. 내부가 되려면 이 피부 안쪽이 내부예요. 여기가. 여기는 그냥 공간이지만 외부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되기라도 하면 여기서 무슨 염증도 생기고 감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너무 불안하게 애를 키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건데 난자가 이렇게 배란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나팔관 상부에서 정자가 와서 여기서 만나요. 네. 외부예요, 여전히. 하지만 환경이 통제된 외부인 거죠, 말하자면. 우리 집 같은. 그 상황에서 여기서 얘네들이 천천히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다 착상이 이루어져요. 착상이라는 게 뭐냐면 둘이 이렇게 붙는 거잖아. 붙어서 융합해요. 한 덩어리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세포에 파묻혀요. 그러니까 엄마가
몸 내부 반 내부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반 내부로 가? 자궁이 외부인데. 그렇죠. 자궁의 벽에 붙어서 하나가 된다니까요. 저 벽에 붙어서 하나. 자, 여기에서 난자랑 정자가 붙었어. 네. 요 놈이 일로 붙는 거 아니에요? 자궁 내 벽에 붙어야죠. 이 벽에 붙어야죠. 아, 진짜? 그럼요. 정자랑 합쳐진 놈이 여기에 붙어요? 여기에 붙었다가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하나로 합쳐지죠. 그 다음에 시간. 요 안에 붙었잖아, 지금. 근데 왜 이게 안에 있어요? 에? 이거는 엄마 몸속인데 여기 붙어야 된대 이렇게. 아, 이렇게 붙는다고? 바깥에 붙어야죠. 이거 안으로 쏙 들어가지 않죠. 아, 바깥이 말을 해. 평평 사마귀처럼 여기 붙는 겁니다. 아, 오케이. 탯줄은 뭐를 주는 거냐면 아이의 혈관과 엄마의 혈관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톨게 아바타처럼.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바타처럼 딱 그렇지 붙으면. 않습니다. 엄마의 혈구가 자녀의 혈관으로 절대 가지 않아요. 막혀 있어요. 태반이 만들어지는 게 그거예요. 엄마의 혈관이 여기까지 와서 영양 성분과 산소와 이 모든 것들의 물질 교환할 수 있게 이제 쫙 펴져 있어요. 그냥 뷔페 음식처럼. 그럼 아기의 혈관이 여기까지 연결돼서 혈구가 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펼쳐져 있는 뷔페 음식을 자기가 산소도 먹고 영양분도 먹고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맞아, 정확합니다. 엄마고 애기고. 네, 여기서 물질 교환만 일어나요. 이게 뭐라고요? 태반이요? 네, 태반이란 거죠. 저희가 그 카이스트 출신을 모셔고 지금 자궁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 뜬금없이 드는 생각입니다. 중국도 이제 그 일본의 침략을 받잖아요. 중국도 진짜 호되게 당하죠. 더 많이 당하죠. 근데 내가 모르는 거겠다.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니까. 중국에는 유명한 독립가가 그때 일본에 맞서 싸운 사람이 장제스입니다. 장제스. 장제스가 막았어요. 원래는 국공내전을 하다가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웁니다. 마오쩌둥이랑. 마오쩌둥이랑. 원래 처음부터 장제스 쪽의 국민당이 세력도 크고 더 컸어요. 압도적이었죠,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해결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본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이제 국공 합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싸우는데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장제스가 망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무능하고. 근데 지금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라고. 그때 아예 마오쩌둥이 지금 우리가 힘을 기를 때다. 싸우는 척만 해라. 실제 싸운 거는 장제스가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지도 않았고 부패가 뭐 없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그렇죠. 군대가. 네. 그렇게 해서 힘을 기른 거죠. 오히려 장제스가 여거 쫙 막고 있는 동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장정도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이런 분들의 어떤 의거를 보고서 대단하게 봤던 건 사실이다. 그래서 장제스도 많이 도와준 것도 있고 사실 마오쩌둥도 한국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이제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 도대체 중공군이 6.25 때 북한을 도와서 쳐들어왔냐. 그러니까 왜 그 영화 고지전 보면 그 당시 중공군들이 이 마음이 있었대요.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걔네들의 정의는 뭐냐. 뭐 자본주의 이거 나쁜 거야.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신이 있었어요. 왜 마오쩌둥의 군사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일본이랑 싸울 때 조선에서 우리를 도왔었지. 우리도 도와야 된다. 그 돕는 조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이었던 거죠. 북한 정권이었던 거죠. 지금 대한민국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대잖아요. 야, 너네 이렇게 배응망덕하게 우리가 6.25 때 너네를 도와줬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고. 무슨 소리야? 6.25 때 니네가 우리 뭘 도왔어? 근데 사실 이제 그 해방 끝나고 미군정 시기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6.25 때도 그렇고 미군이 우리나라를 돕고 싶어서 도운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건 있죠. 미군정의 지도자가 동아시아 정세도 모르고 한국도 잘 모르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와서 일단 메가더 장군 6.25 전쟁 하는 내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별로 몇 번 안 왔습니다. 계속 도쿄에 있었어요. 도쿄 호텔에 있었습니다. 진짜요? 잘 안 왔어요. 인천 상륙작전 때 온 거 아니에요? 그때 왔었죠. 네. 그 다음에 또 다 가요. 금방 가요. 45년부터 미군정을 할 때 그 책임자도요. 조선이 어떤 나라고 대한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학습이 안 된 거예요. 거기서 무슨 생각만 하고 있냐. 이제 전쟁은 끝났어. 그리고 일본이 이제 우리 거야. 우리의 충실한 개가 됐어라고 생각했겠죠 아마도. 그런데 일본은 체계가 있는 나라였어. 시스템이 있고 경찰이 있고 재판이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적국이 된 건 뭐냐면 소련인 거예요. 근데 저 북쪽에서는 약간 빨갱이 세력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빨갱이 세력들이 말하자면 민중의 힘도 좀 얻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미 군정에 온 그놈 입장에서 뭘 하는 거냐. 야, 일본 너네 다시 와.
너희 다시 경찰 해. 그래, 그게 있었더만. 너무 속상한 일이죠. 네. 이거는 정말 우리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진짜 자치를 잘하고 이거 한다면 하는 민족인데 이건 국뽕으로서가 아니라 역사가 증명한 것들이 좀 있는데 너무 모르고서 정말 우겨넣기 하면서 무조건 반공만 너희들이 혼란스러워지면 소련 애들이 공작을 펼치기 뻔해. 심지어 중국도 적화됐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일단 우리 편인 당시 우리랑 대등하게 싸웠던 일본 애들을 행정가로 그대로 다시 앉혀야겠다. 그래서 개전 당시에 우리나라 장군님들과 북한의 장군님들의 어떤 경력 같은 거 딱 표를 보면 사실 차이가 나긴 해요.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북한에 가 있고 슬슬 이렇게 패망하고 이렇게 문제가 될지도 몰랐던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속상한 일인 거고. 근데 갑자기 또 생각나네. 과학을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이거 진짜 아니요, 지금 저는 막 생각나는 대로 물어봐서. 좋습니다. 갑자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하니까 바로 위에 명성황후 네.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 말이 한 적이 없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명성황후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카이스트에서요. 예, 공식적인 입장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카이스트를 대표하여 나는 조선의 국모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조차 제 근거는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아 그럼요. 그럼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한참 후에 이제 각색돼서 나오기 시작한 거 프로파간다입니다. 그 갈릴레이 재판 내용이 뭐냐면요, 되게 많이 봐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목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어머? 그 당시 되게 이단들에게 되게 무섭게 하는 시기였잖아요, 종교 재판이. 아하. 근데 갈릴레이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교황청 내부에서도 편드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너 같은 연금 받고 앞으로는 지동설이 진짜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이건 잘못했었고 나의 죄를 저주하고 다시는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다가 그래도 지구는 된다라고 했고 그걸 누가 기록이 될 정도 누가 들었어. 바로 다시 빠꾸 또 다시 와. 아. 근데 되게 작게 했었어. 그럼 누가 썼을까요? 자기가 썼을까? 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없다. 아니 그러면 소크라테스도 학법도 법이다 이거 한 적이 없을 수도 있겠네? 그거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진짜? 그럼 다 누가 하는 얘기를 해? 나중에 만든 게 아닐까요? 그리고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결국엔 플라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럼 들었겠지 플라톤이. 근데 갈릴레오는 그럴 수 있다. 굳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못하지. 엄마 아빠한테 손바닥 맞은 다음에 나가면서 이거를 또 자기네들이 잘하시는 거지 용돈을 늘려주시든가 하냐고요. 그 해. 자리에서는 안 할 거. 아유, 아 진짜? 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금쪽 같은 메시지 보니까 하더라고. 근데 프로파간다가 뭐예요? 그게 우리말이 있는데 프로파간다. 야 지금 프로파간다 하는데 지금 배터리를 갈고 한다고? 자 프로파간다. 때는 네 이게 뭐죠? 뭐 우간다도 있고 뭐 많잖아요.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게토에 몰아넣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자 나치. 나치 장교가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뭘 했는지 아십니까? 되게 경제적으로 되게 잘 알고 이런 사람들 프로라고 부르는 거 아십니까? 혹시 프로? 뭐 정프로 김프로 그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우리 프로가 죽어서 땅에 묻었을 때 이 사람들은 불을 파가는 사람들입니다. 말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선동하는 거를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야 쟤네 봐라 쟤네 우리 프로파간다. 아 그런 식으로 외우면 좋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도 나름 유머 욕심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저 카이스트 출신 모셨으니까 과학 얘기를. 네, 맞다. 나 그 얘기 들었어. 그 전화기 만든 사람이 누구야? 벨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 시대에 뭐 여러 명이 동시에 만들고 막. 아니 몰라서 물어본 건데.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조금 했어? 데코만 다시 해서 한 거다. 제가 본 거에서는 어렸을 때 봤던 위인전이에요. 네. 난 이게 진짜 별론 것 같아 옛날에는. 베일도 전화기를 만들고 거의 동시에 에디슨도 만들거든요. 에디슨 전기계 보통 나와요. 근데 진짜 빠르게 뛰어가서 특허청이가 딱 내야 돼. 특허를 내야 돼. 근데 그게 벨이 뭐 빨랐구나. 반나절 빨랐다. 그러니까 잘 뛰었구나 벨이.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되게 웃기는 게 DNA 구조 발견한 사람 왓슨과 크릭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여성 과학자도 있었는데 그런 거 막 다 빼기도 하고 지라노를 이야기했었던 게 꼭 다윈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역사에 잊혀지고 아이콘이 남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갑자기 그런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내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단호하네. 아니 그 아내도 그 물리학자였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 아내가. 예.
그도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물리학적 소견이 있었다. 그렇다고 아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인슈타인이 그 이후에 연구를 진행하고 사람들이랑 이제 대담도 나누고 아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 물어보면 잘 대답 못했다고 막 이랬던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음날 막 얘기하고 네. 아 그러네. 사실 물리학 학회 같은 거 했을 때 보어랑 논쟁을 했을 때 오. 보어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반박을 하면 보어가 밤새도록 고민해갖고 와갖고 그 다음날 이거에 대해 반박하고 그럼 아인슈타인이 또 한마디 툭 던져갖고 하면 또 가서 이렇게 하면서 양자론에 대한 논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알고 보니 아인슈타인은 그 아내의 아바타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건 진실은 저 너머에 있을 것 같습니다.